여러분, 안녕하세요. 마음의 온도 36입니다. 은퇴를 앞두고 있을 때 우리는 모두 비슷한 꿈을 꿉니다. 이제 좀 여유롭게 살 수 있겠지 하고 생각합니다. 출근 시간에 쫓기지 않고 아침에 천천히 커피 한 잔 마시면서 창밖을 바라보고 오후에는 친구들과 가볍게 차라도 마시고 손주들이 놀러 오면 웃으며 맞이하고 그런 소박하고 평온한 날들을 상상합니다. 그런데 막상 은퇴를 하고 나면 생각했던 것과는 조금 다른 풍경이 펼쳐집니다. 돈이 새는 곳은 예상보다 훨씬 많았고 오히려 줄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관계 속에서 드러나는 사람들의 태도는 일할 때보다 더욱 선명하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밥값을 계산하는 그 짧은 순간, 손주에게 용돈을 주는 그 따뜻한 순간, 병원비가 나갔다는 소식을 듣는 그 무거운 순간, 그리고 이번에 좀 도와주세요라는 부탁을 받는 그 난처한 순간. 이런 순간들 속에서 관계의 진짜 얼굴이 조용히, 그러나 아주 또렷하게 드러납니다. 오늘 영상은 은퇴 후의 돈과 인간관계에서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할 기준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어쩌면 조금은 불편할 수도 있는 이야기지만 반드시 필요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하나하나가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데 큰 용기가 되고 있습니다. 은퇴 후 제일 먼저 깨닫는 사실은 은퇴 후의 시간이 돈이 가장 민감해지는 시기라는 겁니다. 은퇴 전의 돈과 은퇴 후의 돈은 완전히 다른 의미를 갖습니다. 은퇴 전에는 월급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매달 정해진 날짜가 되면 통장에 돈이 들어왔고 설령 이번 달에 조금 많이 썼다 하더라도 다음 달이면 다시 채워질 거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누군가를 도와줘도 한 번쯤 크게 써도 언젠가는 다시 만회할 수 있다는 여유가 마음 한편에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은퇴 후의 돈은 그렇지 않습니다. 다시 들어오는 돈은 연금뿐이고 그마저도 생각보다 많지 않다는 걸 실감하게 됩니다. 갑작스럽게 찾아오는 병원비는 계속 생기고 집을 유지하는 데 드는 관리비나 공과금은 전혀 줄어들지 않습니다. 명절이 되면 손주 용돈을 줘야 하고 생일이면 또 용돈을 줘야 하고 자식들이 가끔씩 조금만 도와주라고 말할 때도 있습니다. 이 시기에 돈은 더 이상 소비를 위한 도구가 아닙니다. 돈은 이제 안전줄이 되고 생존의 수단이 되고 마지막 존엄을 지키는 방패가 됩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어떤 관계가 진짜인지 확인하고 싶은 순간도 돈이 오갈 때입니다. 돈 앞에서 사람의 본심이 드러나고 관계의 진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건 냉정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건 현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현실을 받아들일 때 비로소 건강한 관계를 만들 수 있습니다. 밥값 앞에서 가장 빨리 드러나는 것이 인간관계입니다. 계산서가 테이블 위에 놓이는 그 짧은 순간에 말이죠. 얼마 전 75세 되신 한 어르신이 제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평생 친구라고 생각했던 사람도 밥값 앞에서는 다 드러나더라고.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정말 많은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맛있게 식사를 마치고 계산서가 테이블 위에 놓입니다. 그 짧은 순간, 몇 초에 불과한 그 순간에 사람의 태도가 드러납니다. 계산서를 보자마자 자연스럽게 지갑을 꺼내며 얼마야? 나도 낼게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은 내가 내더라도 다음번에는 그 사람이 자연스럽게 내주고 또 그 다음에는 내가 내고 이렇게 자연스러운 균형이 유지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과는 세월이 지나도 갈등이 적습니다. 서로에게 빚진 느낌도 없고 이용당한다는 느낌도 없습니다. 그냥 편안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고 싶고 함께 있으면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반대로 반대의 행동을 보인다면 관계를 다시 봐야 합니다. 메뉴를 주문할 때는 제일 비싼 것을 고르면서 계산할 때가 되면 갑자기 휴대폰만 만지작거리는 사람. 아, 내가 지갑을 두고 왔네라는 말이 습관처럼 나오는 사람. 우리 사이에 그런 걸 따져? 라며 정을 들먹이며 상황을 덮으려는 사람. 자기는 절대 안 내면서 남이 내면 당연하다는 듯이 좋아하기만 하는 사람. 이런 태도는 단순한 성격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습관이고 관계에 대한 태도이고 기준 없는 삶의 방식입니다. 특히 은퇴 후에는 이런 사람과 가까이 지내는 것만으로도
금전적 피로와 정서적 피로가 동시에 쌓입니다. 한 번, 두 번은 넘어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반복되면 그건 더 이상 실수가 아닙니다. 그건 그 사람의 방식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방식을 받아들일지 거리를 둘지 선택해야 합니다. 손주 용돈, 자식 용돈, 그러나 은퇴한 부모에게는 부담이 됩니다. 우리 손주니까 이 정도는. 많은 시니어 분들이 손주에게 용돈을 줍니다. 그 마음 너무나 잘 압니다. 사랑스러운 손주가 놀러 왔는데 빈손으로 보낼 수는 없으니까요. 손주가 웃으며 할아버지, 할머니 감사합니다 하는 그 말 한마디에 하루 종일 기분이 좋아지니까요. 하지만 문제는 정해진 예산 없이 그때그때 기분 따라 나가는 돈입니다. 한 달에 몇 번이고 아들 집, 딸 집에 갈 때마다 용돈을 주다 보면 그 비용이 한 달에 20만 원에서 30만 원이 되기도 합니다. 아니, 어떤 경우에는 그 이상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돈은 병원비가 갑자기 생기는 순간 아주 크게 느껴집니다. 그때 그 돈만 아꼈어도 하는 후회가 밀려옵니다. 손주 사랑은 멈출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예산을 정해서 줄 필요는 있습니다. 월 10만 원이든 15만 원이든 한도를 정해두고 그 안에서 주는 겁니다. 그게 손주를 덜 사랑하는 게 아니라 나를 지키는 겁니다. 아빠, 이번에 좀 도와줘. 자식에게서 오는 부탁. 이건 은퇴한 부모에게 가장 어려운 순간입니다. 전세 보증금이 부족하다고, 사업이 힘들다고, 갑작스러운 지출이 생겼다고, 손주 교육비에 문제가 생겼다고. 이런 부탁을 들어줄 때 부모님들은 속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도 내가 부모인데 어떻게 안 도와주나. 하지만 끝이 없는 지원은 결국 본인의 노후를 무너뜨립니다. 내 노후가 흔들리면 부모도 힘들고 자식도 결국 더 힘들어집니다. 이것이 진실입니다.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과 자식을 무한정 도와주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사랑한다는 이유로 경계를 무너뜨리면 나중에는 사랑도 무너집니다. 그래서 필요한 건 냉정함이 아니라 기준입니다. 얼마까지는 도와줄 수 있고 어디서부터는 도와줄 수 없다는 명확한 선을 그어야 합니다. 병원비와 건강 문제가 인간관계 기준을 더 뚜렷하게 만듭니다. 은퇴 후에는 건강이 곧 돈입니다. 이건 과장이 아니라 사실입니다. 혈압약, 당뇨약, 관절 주사, MRI, CT 촬영, 갑작스러운 입원. 한 번 아프면 30만 원, 50만 원, 100만 원 단위로 돈이 빠져나갑니다. 그리고 이럴 때 깨닫습니다. 아, 이제는 이렇게 큰 돈을 쉽게 메꿀 수 없구나. 젊었을 때는 한 달만 더 일하면 됐습니다. 조금 더 야근하고 조금 더 일하면 다시 채울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럴 수 없습니다. 연금은 정해져 있고 저축은 쓸수록 줄어들고 다시 일을 한다는 건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많은 시니어들이 돈을 쓰는 관계를 더 엄격하게 보게 됩니다. 내 건강을 관리하는데 필요한 돈을 누군가의 밥값을, 누군가의 부탁을, 누군가의 호의를 무한정 받아주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이건 냉정해서가 아닙니다. 이건 살아남기 위한 선택입니다. 나를 지키기 위한 결정입니다. 은퇴 후 인간관계에서 반드시 지켜야 할 기준 5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모든 만남은 착한 마음이 아니라 균형 위에 있어야 합니다. 관계는 누가 얼마나 오래 알고 지냈느냐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나를 얼마나 공평하게 대하는가. 이게 기준입니다. 30년 알고 지낸 친구라도 나를 계속 이용한다면 그건 건강한 관계가 아닙니다. 반대로 최근에 알게 된 사람이라도 서로를 존중하고 공평하게 대한다면 그게 진짜 관계입니다. 오랜 인연이라는 이유로 불편한 관계를 유지할 필요는 없습니다. 시간보다 중요한 건 지금의 태도입니다. 두 번째, 밥값은 기본적으로 각자 계산으로 해야 합니다. 내가 낼게요. 제가 어린데요. 오늘은 제가 살게요. 이런 말들 고맙습니다. 하지만 기본은 각자 계산입니다. 이 원칙 하나만 있어도 대부분의 관계가 건강해집니다. 누군가 한쪽이 계속 내고 한쪽이 계속 받기만 하면 그 관계는 언젠가 무너집니다.
내는 쪽은 부담스럽고 받는 쪽은 나중에 빚진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각자 내는 게 가장 편하고 가장 오래가는 방법입니다. 세 번째, 자식에게 줄 수 있는 금액의 상한선을 미리 정해야 합니다. 마음속에 적어두세요. 월 10만 원, 연 100만 원, 갑작스러운 요청은 최대 얼마까지. 이 기준만 있어도 자식과의 관계에서 흔들림이 크게 줄어듭니다. 자식에게 한없이 퍼주는 게 사랑이 아닙니다. 내가 버틸 수 있는 선 안에서 도와주는 게 진짜 사랑입니다. 그래야 나도 무너지지 않고 자식도 스스로 설 수 있는 힘을 기릅니다. 네 번째, 미안하지만 나는 그 정도 여유는 없어라는 문장을 준비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거절하는 것이 정없는 부모나 냉정한 친구가 되는 게 아닙니다. 거절해야 할 때 거절하는 것까지가 성숙한 관계의 한 부분입니다. 연습해 두세요. 미안하지만 나는 그 정도 여유는 없어. 지금은 내가 먼저 건강을 챙길 시기야. 이 문장을 말할 수 있어야 나를 지킬 수 있습니다. 미안해할 필요 없습니다. 내 한계를 솔직하게 말하는 건 정직함이지 냉정함이 아닙니다. 다섯 번째, 나를 계속 빨아들이는 관계는 과감히 줄여야 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부탁이 반복되고 밥값은 늘 남이 내고 정으로 덮으려 하고 형편 타령을 습관처럼 하고 내가 거절하면 서운해하는 사람들. 이 관계들은 더 오래가면 상처는 더 깊어집니다. 관계를 완전히 끊을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거리 조절은 반드시 해야 합니다. 만나는 횟수를 줄이고 연락을 줄이고 내 에너지를 그쪽에 쓰지 않는 겁니다. 그게 나를 지키는 방법입니다. 이제 화살을 바깥이 아니라 나 자신에게 돌려보세요. 이 영상의 마지막 질문입니다. 나는 돈 앞에서 어떤 태도를 가진 사람인가? 나는 혹시 다음에 내가 살게만 외치고 잊은 적은 없는지? 나는 누군가의 호의를 너무 당연하게 생각한 적은 없는지? 나는 형편이 어렵다고 하면서 소비는 줄이지 않은 적은 없는지? 나는 자식에게 부모니까 당연히 해줘야 한다는 압박을 준 적은 없는지? 우리는 모두 부족합니다.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그 부족함을 모른 척할 때 관계는 망가지고 돈도 함께 무너집니다. 솔직해져야 합니다. 나 자신에게 솔직해지는 것부터가 건강한 관계의 시작입니다. 오늘 이후 꼭 실행해야 할 작은 변화 5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만남에서 먼저 각자 내요라고 말하기. 이 한마디가 관계를 편하게 만듭니다. 둘째, 손주 용돈, 생활비, 도움 비용의 월 한도 정하기. 마음속에라도 적어두세요. 셋째, 건강비는 절대 건드리지 않기. 이건 내 생명줄입니다. 넷째, 자식과 돈 얘기할 때 상한선 원칙 먼저 말하기. 모호하게 두지 마세요. 다섯째, 밥값과 돈 앞에서 불편한 사람과는 거리 두기. 이건 냉정함이 아니라 자기 보호입니다. 이 5가지만 실천해도 노후의 안정은 놀라울 정도로 달라집니다. 작은 실천이 큰 변화를 만듭니다. 마지막으로 은퇴 후의 품격은 돈이 아니라 기준에서 나옵니다. 여러분, 은퇴 후의 돈은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이건 내 삶의 마지막 안전망이고 존엄을 지키는 방패이고 내가 혼자서도 버틸 수 있게 해주는 힘입니다. 그리고 인간관계는 돈 앞에서 더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이건 슬픈 일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돈이 오갈 때 진심이 보이고 태도가 보이고 그 사람의 본심이 드러나는 겁니다. 이제 필요한 것은 비난이 아니라 기준입니다. 나는 남을 이용하지 않고 나도 더 이상 이용당하지 않겠다. 내가 버틸 수 있는 선을 지키면서 그 안에서 따뜻함을 나누겠다. 이 기준을 세우는 순간 돈도 관계도 마음도 훨씬 편안해질 것입니다. 기준이 있는 삶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흔들리지 않는 삶 위에서 우리는 진짜 평온을 만날 수 있습니다. 여기는 마음의 온도 36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선배님과 후배님의 노후를 조금 더 단단하게 지켜주는 따뜻한 기준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복 받으실 겁니다. 따뜻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